여기 광저우의 모습입니다. 중국 광저우. 요거는 중국 칸톤 페어라고, 광동성 페어라고 하는 매년 4월과 매년 11월에 그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무역 박람회. 이 두 행사 때문에 광저우의 인구가 5배로 불어나요. 이 행사할 때는. 5배로 불어나고 여기에 기업이 전부 뭐냐면 오병감 공상위의 기업들이에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광경은 전체 행사장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를 찍은 겁니다. 드론이 아니라 막 우주망원경이 찍어도 전체 규모는 못 담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 공식적인 행사장 바깥에 차려지는 노점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려지는 노점 같은 거. 사람의 힘으로요, 자원봉사자를 하면은 이쪽에 자원봉사자고 이쪽에 자원봉사자는요, 몇 해를 가도 얼굴 한번 못 봐요. 몇 해를 가도. 얼굴을 한번 봐요. 이 네트워크는 매년 4월, 매년 11월에 중국 광저우에 모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점포를 개설하지 못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싶어가지고 광저우에 총영사관을 하나 넣어놨어. 우리나라 외교가. 여러분 영사관 하나 넣기가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사관 하나 넣기가. 중국에 7개 영사관인가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광저우 그 잘 사는데 영사관이 가야죠. 그죠? 예. 자, 오병감.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병감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부의 절반이 넘는, 그러니까 5천만 냥이라고 할 경우에 2640만 냥이라 그래갖고 제가 역사 수업을 했던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 그 동남아시아 창업 연수생들이 40만 냥은 빼먹어. 그러니까 2600만 냥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얘기해. 니들이 평생 일해도 40만 냥 벌 수 있겠냐?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만 냥 벌려고 얼마나 오병감이 노력했겠어. 그거 빼먹으면 안 돼. 이렇게. 중국은 과거에 오병감 전에는요, 비단하고 도자기를 주로 팔았습니다. 고부가 같이 하이테크 사람은 도자기 잘 깨지죠. 비단은요, 벌레가 잘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저희는 팔아버리면 그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중앙아시아의 무슨 소그디아나라든지 지금 그 아제르바이잔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메니아 이쪽 사람들, 호라즘 제국 지금 저기 어디요 뭐 저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애들은 거기들이 이제 완전히 그거거든요. 본투 머천트라는 태어나자마자 상인이라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중간 상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 중국이라는 건 원수의 나라였어요. 오죽했으면 고선지가 거기 가서 그거 하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애들이 고선지 편 드는 척 하다가 저쪽에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편을 들어버렸겠냐고. 고선지가 그래가 기술 다 뺏기고 지 혼자 살아 돌아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나라면 다 될 줄 알았지.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좋은 감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목적과 제프 베조스가 저번 2번째 시간에 했던 말, 이건 오병감이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제프 베조스의 세계는 당연히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가 했던 그 말 뭐야? 세계 최고가품의 모나리자 그림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휴지를 일주일에 한 사람이 계속 자발적으로 사주는 게 돈이 된다. 즉 뭐야? 재구매가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빵 재구매. 동충하초하고 보이차로 바꿉니다. 중국 무역의 패러다임을. 그것도 히말라야산 박쥐나방 애벌레라고 하는 희한한 동충하초를 가져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뭐야 인정받게 만든 유일한 그 절대적 공헌자예요. 그래서 뭐야 회원제 재구매 시스템으로 갑니다. 나한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싼 가격으로 재구매시켜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도대체 직업도 없이 막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확 몰려 옛날에 내륙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닷바람에 막 죽어가고 우울하게 걸리고 막 풍토병에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이차하고 동충하초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앞편을 피우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방법이었다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앞편 밀수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오병감을. 보이차만 판 게 아니에요. 보이차로 머리 감는 약. 보이차로 얼굴을 희게 만드는 분. 보이차로 몸을 닦으면 몸에 악취가 사라지는 가루. 보이차로 보이차 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로 삼은 집신. 보이차 동충하초 껍데기로 이렇게 만든 뭐라 하나 그거 옷. 여러분 광저우에서 동충하초 껍데기로 만든 그 바지가 오늘날 뭐의 원조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청바지의 원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그죠? 지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왜 지인이겠냐고. 중국을 뭐라 그래요? CHIN 안 그래요? 진 하잖아요. 블랙진, 블루진 왜 그러겠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비집 스프나 동굴 같은 거에서 좀 이렇게 먹을 거를 얻어가려고 했던 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초 캐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바지가 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비단이나 무명으로 만들면 바지가 한번 올라가면은 동충하초는 기 가지고 이거 찾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지 다 해지잖아요. 청바지를 입어야 안 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지 팔고요. 동충하초 차 팔고요. 동충하초는 물에 끓여가지고 먹잖아요. 보이차 팔고요. 세계 3대 명약 아니야? 홍삼. 그죠? 동충하초. 그 다음 녹용. 3개 아니에요. 근데 녹용은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동물보호에 걸린다고. 안 돼. 동충하초, 홍삼밖에 없어요. 보이차라고 하는 거를 가장 요즘 적용해서 제대로 효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타벅스 아닙니까? 커피라는 걸로 바꾸어서 자동 재구매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모든 사람들이 야 커피 한잔 할까?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황 작가가 먹는 바나나 딴지 우유 같은 경우에 그 바나나 우유가 여러분 이쪽에 그림 하나 내가 내놓을 거야. 바나나 단지 우유 같은 경우에 이 단지 우유가 어떻게 돼요? 한번 맛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앞편만 중독되는 게 아니죠. 저런 것도 중독이에요. 달고 달콤한 그런 바나나 맛. 그거에 맞죠? 콜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50년간 내려온 자 이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저우 13행의 경쟁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오병감이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동문행이라는 곳에 반진승 촌상이 총상 반진승이가 되게 영웅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야 위대하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오병감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바보같이 저거를 내가 왜 돼? 내 혼자 어떻게 저렇게 돼? 그리고 저거는 생각보다 너무 오버프레이즈, 과대평가되어 있어. 이화행, 자기가 소속돼 있는 13행 가운데 약 11위, 서열 11위에 불과했던 이화행의 총상으로 올라서면서 총상으로 올라서면서가 아니라 이화행 중간 단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른 행의 중간 단계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화행 중심으로 13행을 피라미드 구조로 재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13행 전체가 각자가 벌어오는 돈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에서 정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을 먹는 거죠. 100억을 벌었어요. 50억은 내가 가지더라도 나머지 50억은 나에게 트러스트를 형성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1억씩 50개를 정해갖고 1억씩 배분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50은 지들이 가지더라도 50은 자기한테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도 어떻게 돼? 자기가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수익이 나면 자기 사업 계속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그마치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던 1대의 숫자만 해도 137만 명이 돼버렸다고.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되면 1대가 13대까지 내려가면서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협력체제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네트워크. 저 뭐냐. 오병감이가 했던 말 오직 하나. 내랑 같이 사업할래?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보이차를 사라. 동충하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싸게 사게 해줄게. 아시겠습니까? 앞편을 먹지 않고라도 앞편을 먹지 않고 여러분 앞편이 왜 그렇게 과대평가되고 앞편이 왜 그렇게 지배적이었던 걸로 묘사됩니까? 청나라가 뭐에서 이득을 얻었겠어요? 임칙선은 쇼예요, 쇼. 여러분들. 황실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말 안 듣고 뭐 그 좀 꼬장꼬장한 놈 하나 내려보내. 니 뭐 정권을 줘서 내려보내. 흠차 대신이잖아. 내가 황제다 이러고 내려와서 그 위세가 어땠겠냐고. 오병감이가 속으로 해서 또 상납할 대상 하나 생긴.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보스턴 티 파티를 열도록 그 미국 독립전쟁에 서막이 됐던 인디안 복장으로 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차를 다 보스턴 바닥에다 집어넣어서 갑자기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그게 보스턴 티 파티 아니야. 그거는 동문행의 반진승이가 보이차를 거기에 팔고 미국에게 자체적으로 돈을 받는 게 좋으니까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반진승이가. 보이차를 팔아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보스턴 티 파티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국과 미국의 갈등이 일어나도록.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뜯기고는 못 산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조세 피난처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홍콩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청나라가 간섭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도큐멘터리 전쟁사라는 거, 아편 전쟁이라는 걸 보시면 홍콩이라는 걸 할양할 때 원래 얻고 싶었던 건 중국의 상하이 앞에 있는 작은 반도였는데 그래 양자강을 타고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그거는 팔머스턴이라고 하는 중국의 1차 때 외상이 그 외무부 장관이 지가 얻고 싶었던 영토고. 아시겠습니까? 오병감이가 계속 주장하고 영국 정부가 받아들였던 거는 오직 하나, 홍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137만 명이 대거 홍콩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그 높은 아파트가 생기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오병감의 유산입니다. 오병감의 유산.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더 이상 북쪽으로는 황폐화됐기 때문에 못 뻗어나간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광저우가 무역을 했던 제1무역지는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에는 이때 전부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전부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단 하나도 민족 국가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때 식민지 상태가 아니었던 나라는 딱 두 나라, 태국하고 미얀마예요.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을 결정할 때 왜 러시아 공사관에게 처음부터 러시아 땅에 그 높은 땅을 주었는가? 전체 덕수궁까지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걸 영국하고 미국은 덕수궁 바로 옆에 딱 붙어가고 딱 감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러시아 공사는 저 아무리 떨어진 곳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다 해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가 위쪽에 있는 나라,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영이기가 말하기를 영국 저놈들은 1815년부터 미얀마 하나도 1890년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복속을 못 시켰던 나라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조망권을 주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얘기를. 그래가지고 뭐야? 고종 황제하고 이반 로마노프 2세하고 로마노프의 이반 그게 뭐예요? 니콜라이 2세인가요? 걔하고 그때부터 접선이 이루어져요. 한 나라의 황제가 일국의 공사관으로 가는데 그 나라 황제의 허락이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고스톱 쳐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러시아 공사관의 아관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거를 경복궁에서 덕수궁으로 가는 거를 놓쳤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땅을 치고 이것도 못해 하고 했던 게 누구겠어요? 이토 히로부미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일본이 제일 그거죠. 일본 공사가 노무라라는 놈인데
그 놈이 보고서에 어떻게 쓰겠어?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모가지다. 이러면서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돼? 최대한 고종 황제를 나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도둑놈이 피난 갔다라는 일본 용어가 뭐냐면 파천이라는 용어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관 파천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고종 황제가 밉다 손치더라도 일국의 황제를 그따위로 대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민족의 그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미얀마는 1815년부터 1895년까지 철저하게 정하고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1945년에 돌아가는 영국 총독에게 그동안 좋은 일도 뭐 나쁜 일만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을 지배하느라 욕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니 민족을 지배하다니 우리는 단 한 번도 미얀마 전체를 지배한 적이 없거늘 이러고 갑니다. 미얀마에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셨죠? 여러분은 민영익보다도 역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익보다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미얀마의 역사가 우리나라 아관 파천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소리 하면은 판타지인 줄 알아. 백이성이 소설 쓴다 이렇게 생각해. 화교 자본을 내려보냅니다. 나의 오병감의 유언 첫 번째 내 상단을 11개로 나누어 가지고 동남아시아로 파견하라. 지금 동남아시아의 국가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그래서 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Chinese in Southeast Asia. Major concentration, second concentration. 그래서 화교 자본이 가서 거기에서 건국 주체 세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서구 세력들에 있어 가지고 화교 자본이 각 식민지 통치에 서구 세력을 몰아내는 역할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저거가 국민국가를 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저거의 이익을 취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서양을 몰아내니까 여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야 일본이 그 해방군이네 이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화교들, 경제권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은 당연히 반일 감정에 적게 되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죠? 반일 감정에 적게 되죠. 왜? 일본 놈들이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장악하는데 제일 먼저 장악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처단한 게 일본 놈, 아니죠. 화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1942년도에 스지 마사노부라고 하는 일본의 개자식 하나가 알겠습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돼? 6,000명의 화교를 1,000명을 이렇게 무릎 꿇려가지고 6열 종대로 해놔놓고 전부 다 이 니본도로 1,000명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히도츠 이러면서 확 목을 치고 6,00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다고. 그 주변에는 그 6,000명의 가족들이 그죠? 예. 그 싱가포르 공설운동장에 빼곡하게 20만 명이 들어차 있었어요. 그리고 약 10일에 걸쳐가지고 그 가족들 중에 약 6만 명을 싱가포르의 해안 절벽으로 이렇게 요새 안시성 영화 보시면 밀집 대형 뭐 이래갖고 막 그 당나라 군사들에게 밀어 넘어뜨리는 거 보시잖아. 그래 일본 놈들이 그 밀집 대형을 해가지고요 절벽으로 해갖고 싱가포르 화교들 갖다 절벽에 떨어뜨려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화교인데요. 이 사람 저가 아버지가 화교인데요. 화교 혼혈인데요. 누가 그랬겠어요? 원주민이 했겠죠. 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화교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말레이시아 그 토착하고 화교하고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가 말레이시아 아니에요. 그죠? 그때 싱가포르 사람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진 화교의 모습입니다. 요게 다 뭐예요? 네트워크예요. 누군가는 자, 내가 오늘 50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그럼 250으로 자동으로 나눕니다. 자동으로 나눠서 250을 누군가에게 투자하고 250은 내가 가져요. 이게 화교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경쟁해서는 안 돼. 대기업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 경쟁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치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돈을 자동방으로 분배해주고 우리의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줄 주체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얘예요. ICBC. 중국 공상은행입니다. 자, 중국이 뭐 어째요? 망한다고요? 6년 연속 글로벌 1위가 ICBC입니다. 오병감이가 만든 공행을 바탕으로 오병감이가 그 공행의 화폐 단위를 모두 은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뱅크를 뭐라고 번역합니까? 은행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파타야에 놀러 가든 발리에 놀러 가든 필리핀에 무슨 보라카이에 놀러 가든 거기에서 보시는 모든 코타키나발루도 좋고 방콕도 좋고 방콕의 그 짜오프라야 강변에 있는 모든 특급 호텔, 전 세계 최고의 특급 호텔들 있잖아. 샹그릴라, 와일드 오키드, 에라완 방콕, 무슨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 페닌술라 방콕, 모든 호텔을 다 쳐도 다 화교가 운영하는 거예요. 공상은행에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싱가포르의 래플즈, 호텔, 코타키나발루의 각종 리조트, 몰디브에 있는 무슨 오션뷰가 저쪽 오버뷰가 해가지고 무슨 오버시, 이렇게 왜 바다로 이렇게 걸어 나가서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죠? 바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어떤 내가 아는 말이 그런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다 뭐예요? ICBC 거예요. 그거는. 예. ICBC의 개인 구좌를 그러니까 우리가 500원짜리 이런 것도 하나 개설할 수 있어요. 남대문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옛날 삼성생명 빌딩 그러니까 지금 부영 빌딩이죠. 그 옆에 바로 가시면 한국은행 본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중국공상은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공상은행에 우리는 계좌를 구설할 수 있으나 특별 이자율을 갖고 특별 관리를 받는 계좌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역사로 화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만 화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사람 전체를 진짜 화교들이 들으면 열받아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화교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누고 닦고 아니 왜? 자 보세요. 자기 거 나눠서 250에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끼리끼리 잘 사는 매년 4월하고 매년 11월에 광저우로 왜 안 모이겠냐고. 그 모두의 우상이 누구겠냐고. 오병감 아닙니까? 광저우, 푸젠, 복건, 절강, 저장, 하이난, 해남도, 안남, 베트남,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자바, 보르네오, 셀레베스. 이게 전부 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이죠. 몰루카, 이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제사업 권유거래 구성 정점에 섰습니다. 오병감. 오병감의 회원제 자동 재구매 이익 환원 제도라고 하는 이거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세계 원조입니다. 이게. 이거를 가지고 공상이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중국 국민당 정부 조사통계국장 다이리가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국민당 장제스의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946년도에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8월 1일 날 다이리가 장제스에게 보고합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하나 개발했는데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중순 이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다이리의 정보가 미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즉 오병감 네트워크의 승리입니다. 이게. 다이리가 46년 1월 3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사합니다. 추락사한 것이죠. 46년 1월 3일에 추락사하자마자 저우원라이가 2월 4일 날 국공내전을 일으킵니다. 다이리가 없는 장개석은 허수아비와 같다. 결국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이 밀립니다. 다이리가
가장 온 힘을 다해서 지원했던 것은 백범김구 선생이었습니다. 백범김구 선생도 하나의 네트워크 중 하나였던 거예요. 약산 김원봉 선생도 네트워크 중 하나였던 거예요. 박차정 장군도 너무나 애석하게 충킹에서 돌아가신 네트워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김일성의 이런 거는 그 네트워크에 그건 끼지도 못해요. 그런 새끼는. 아시겠습니까? 가가 그 민생단 사건 할 때 저놈이 중국에 배신한 놈이에요라고 꼰지른 거 외에는 한 게 뭐예요? 민생단 사건이라고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토착 공산당 혁명가들이요. 10,000명도 넘게 죽었어요. 거기서. 중국 공산당이 의심을 해가지고. 그 시절에 백범김구 선생과 다이리는 만나서 조선 독립을 의존하고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송미령이가 제1의제로 윈스턴 처칠하고 루즈벨트한테 제발 조선을 독립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시냐고 하는 말이. 5번 보이차, 동충하초. 자 보세요. 홍삼, 백단향. 요게 동티모르 특산이에요. 동티모르. 백단향, 천연고무, 정향 등 오늘날 세계 최고급 약재 및 향신료를 어떻게 돼? 전부 대중화시켰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아편의 확산을 막는다. 아편 없이도 우울증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약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맛을 보면은 아편은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것들을 회원제로 사면 처음부터 더 싸지만은 2년, 3년을 먹게 되면 더 싸게 공급해요. 오병감이. 이게 어이, 한 사람에게 100원을 싸게 해줘도 그 100원 싼 것 때문에 100명이 더 생기잖아. 오병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편 먹지 말고 우리 거 자꾸 먹어. 그죠? 그럼 도자기 장사도 했지. 비단 장사도 했지. 그거 요구하는 사람은 안 팔 거 뭐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건 주종목이 아니고 일단 보이차를 한번 보시죠. 그 보이차가 뭔데요? 그죠? 인도까지 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실론티를 한번 보시죠. 홍차.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재구매 시스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싸게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 오병감사대에 등록을 해야 돼. 오병감사대에 등록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거를 좀 나누는 대신에 보니까 어디 있었는가 모르게 자꾸 누가 가져와 돈을. 저번에 누가 번 돈인데요. 제가 이거 여러분 유대인만 시간 약속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벨푸어 선언 이전에 벨푸어 선언 영국의 벨푸어 총상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땅으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벨푸어 선언 이전에 유대인들만 다이아몬드를 독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음 시간 로스차일드가 아마 독점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약속 장부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기는 놈은 그 사회에 이제 영원히 퇴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어기는 놈은. 화교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사회는요. 요번에는 전마가 번 돈에 별반이 내한테 안 온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신용이. 한 석 달 밀린 것 같아 하는 순간 끝나요. 그 시스템이 되겠어요? 오병감 시스템의 성공은 뭐냐면 철저한 사회적 신용의 승리입니다, 이건. 철저한 신용의 승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싸죠?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자, 오병감이 우선 아까 동남아시아 그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혁명에 투자하는 거. 혁명 투자하는 방식이 제가 PPT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광저우 대학교를 만듭니다. 중국 최초의 근대식 대학교. 지금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문의 일본식 이름이 나카야마거든요. 중산입니다. 그래서 중산대학교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중산대학교의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에 오종화가 총장으로 들어섭니다. 총장으로 들어서서 오종화가 중국 혁명의 인재를 약 30년을 찾아 헤매요. 자도 안 되겠네. 하다가 하나 30년 만에 딱 걸린 게 누군지 아십니까? 손문입니다. 의과대 학생.
그 다음 두 번째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모택동. 예, 사범대학교 교사 후보생. 그 다음에 마오쩌둥하고 좀 친한데 이렇게 왔는데 딱 보니까 아, 저놈이 인재로구나. 그게 주은래, 저우원라이.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군사적인 인재가 필요한 것 같은 데서 황포군관학교, 그거를 광저우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광저우에 그 있는 황포군관학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샹하이에도 가 있고, 그 중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카오슝에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 같이 정권의 중심이 타이베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중심은 카오슝입니다. 사람들이 카오슝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대만에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가 타이베이고요. 요 밑에가 카오슝이에요. 예, 가장 이 동남아와 가깝죠.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자기 비서 포브스를, 그 포브스 잡지예요. 그 포브스 말이죠. 걔를 그 투자에 거대하게 실패한 거를 다 물리치고 어때? 야, 니 그냥 미국 가라. 이제 동남아에서 더 이상 니 얼굴 보기 좀 들고 다니기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사업해. 그래서 2,000명의 인부와 함께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륙 횡단철도를 놓으라 그래요. 앞으로 100년 이내에, 좀 내가 따지고 보면 한 3, 40년 안에 미국은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오종화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병감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1839년 그 돈과 그걸 받아들고 대륙을 거쳐가지고 2,000명의 대규모 군단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로 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 그죠? 그들이 처음으로 시멘트로 집 짓고 살았던 세크라멘토 아닙니까, 이게?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마하,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거쳐서 시카고까지의 대륙 횡단철도 1차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돼? 2,000명을 동원하고 이 철도 사업에 오병감이 자기 이름을 팔되 포브스 너에게 투자하는 미국 내의 모든 기업인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돈 많이 낸 놈만 내한테 보고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냈던 그 보고서가 지금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포브스 잡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야? 철도의 1위부터 5위, 뭐 증권의 1위부터 5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기업인들 꿈이 뭐예요? 그 포브스 잡지에 지 이름 한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 기업하고. 기업인들의 꿈이야, 그게. 어차피 난 안 되라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양극화의 그늘이에요. 아이, 나는 안 될 거야. 억만장자 브랜텔링도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옵니까? 나하고 억만장자하고 관계없다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뭔가 유전자적으로도 특수하다 생각하거든. 나는 해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 어차피 안 될 거 뭐, 그죠? 그 찔러라도 볼 생각을 안 해요. 못 먹는 가면 옛날 속담에 찔러라도 보지 요즘은 근처에도 안 갈 거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기서까지 놓고 그럼 자 보세요. 아까 1강에서 록펠러 얘기했잖아요. 록펠러하고 누구하고 만났다고요? 밴더빌트하고 만났잖아요. 밴더빌트는 남북전쟁 때 이 미시시피 강의 선박왕이었잖아요. 얘한테 록펠러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마하부터 어떻게 돼? 지가 사는 일리노이 시카고를 지나서 뉴욕까지의 동부 철도를 뚫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오병감의 돈이 다 됐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밴더빌트하고 록펠러가 만나면서 세계 최고의 석유 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뭐야? 오병감이라는 사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오병감이 별거냐? 내가 하면 돼 해보자. 별거였지. 록펠러 지 재산 해봐야 5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별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록펠러, 세기의 억만장자. 오병감이 50분의 1이라고요. 내가 이 학과를 5분간 뭐 사전 프레젠테이션에 여기 코지 강남역점에서 했어요. 그때 박준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1, 2, 3강 하는데 3강 모르겠잖아, 사람들이. 근데 앞에 사람들 다, 요 로스차일드하고 다 합해도 오병감 하나한테 절반도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하버 보시 프로세스 인벤티드. 하버하고 보시, 독일의 두 유대계 화학자가 화학 비료 19세기에는 칠레에서 나는 요 밑에 칠레에서 나는 구아노, 새똥에서 나오는 질소비료 인산염만 가지고 포탄도 만들고 총알에 빵 쏘는 화약도 만들고 이랬다고. 근데 그게 칠레가 너무 강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거를 독일의 기술로 뭔가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버하고 보시가 세계 식량혁명, 질소비료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멜더스 인구 법칙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무섭게 폭발하는 거예요. 왜? 식량 부족이 해결되니까. 오병감이 재산을 그거 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입하게 된 근본 목적이 뭡니까? 식량의 부족 아니에요. 오병감은 당연히 재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굶주리면서 인류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죠? 예. 요 사업이 진행될 때 1869년 5월입니다. 자, 여기가 밑에가 샌프란시스코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풋볼팀, 미식축구팀의 이름이 뭐죠? 샌프란시스코 49ers. 그죠? 1849년생들 이 말입니다. 1849년 그 유명한 골드러시라는 게 붑니다. 황금을 찾아서 불어납니다. 1839년부터 1845년까지 2,000명을 상륙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오병감에게 배웠던 오직 하나를 딱 기억합니다. 재구매 시스템이 일어나야 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명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강물을 이렇게 돼 거기 금이 나와요. 이거를 비밀에 붙였어요. 미국 사람이 돌았습니까? 그걸 소문 퍼뜨리게. 그건 내 혼자 다 먹어야지. 요거를 딱 보고 야, 요거 소문 퍼뜨리면 돈 되겠네 이 사람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뭐가 돈 되는지 아십니까? 야, 저 금이 없으면 어떡해? 황금광 시대 있잖아. 금이 없으면 어떡해?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유명한 영화. 없으면 어떡해? 상관 있나? 와가 밥 먹을 거고 옷 입을 거고 그죠? 뭐 비누 쓸 거고 거기에 그 바느질 할 거고 뭐 슈퍼마켓 필요할 거고 밥 해서 먹여야 될 거고 국이 돈이지. 아시겠어요? 그래가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막 전부 다 막 다 던지고 그때는 철도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가요. 걸어서라도 와요. 금을 찾아서. 그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제 철도를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경제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69년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적어도 화교잖아. 그러니까 저거가 100만 달러를 벌면 어떻게 50만 달러는 그거 하고 50만 달러는 대륙을 넘어서 가요. 아시겠습니까? 어딘가에 가서 분배가 되겠지. 일단 뭐야? 절반은 내가 가져. 나머지 절반은 알아서 분배하라 그래. 그 분배 주체가 뭐야? 중국 공산은행이에요. 이게 동남아시아에 가면 UOB로 바뀌어 있어요. ICBC가. 그래서 ICBC는 지금 북경 정부가 거의 여러분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애가 ICBC나 UOB가 없으면 지가 어디서 돈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회원제 네트워크. 요걸 한번. 전 세계 화교 인구 6천만 명입니다. 얘들이 4천만 명일 때 전부 다이리의 정보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놀았다.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 50% 이상이 화교의 자본입니다. 네트워크 보시겠습니다. 오병감의 네트워크. 요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오병감. 이 사람이 오병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직접 한 일은 요 5명을 구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5명이 요 사람들을 구성할 때 가서 그냥 좀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너무 친해지니까 쫙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이 일대만 해도 뭐야? 전 세계적으로 137만 명이에요. 얘들이 한꺼번에 그 강국에 홍콩으로 이주한 거예요. 청나라에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려고 아편 전쟁에서 배상금이 뭐라 할까 1,000만 양인가 나왔는데 900냥인가 나왔는데 3분의 1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내요. 오병감이. 배상금이라는 거는 영국 정부가 왜 높게 설정했을까? 인마들이 약 20년에 걸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거를 우리가 다 보겠어 이 말 아닙니까? 배상금을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오병감이 갑자기 그 다음 날 이렇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국 총독이 이걸 받기 싫어? 우리 이거 줄 테니까 우리 홍콩으로 갈게. 예.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오병감이가 1843년에 죽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화병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죄송한데 옛날에 73세까지 살았으면 지금 거의 100살까지 산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화병으로 죽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안 그래요? 지금 73세하고, 아니, 73세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73세하고 그때 73세가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오병감이 주먹을 딱 들고 있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다시 네 사람. 맞죠? 네 사람이 다시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람. 그럼 그 여덟 사람이 어떻게 다시 16사람. 16사람이 32사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각자의 돈 절반씩 딱딱 내놔라. 내가 대우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 끝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오병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명이 질문을 해요. 그래,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뭐 방송 나가지만 뭐 거의 지랄하는 수준의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 한 명이 그러면 저는 오병감이 되기보다는요, 요 사람이 될래요. 근데 그래서 니 참 현명하다 그랬어요. 현명하다. 오병감이 왜 이 역할을 맡았을까요? 세계 부의 절반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죄송한데 전국 정보부가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지 재산이 그건 줄도 몰랐어. 영국 정보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했어. 야, 내가 드디어 내 재산을 알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청나라 황실과 영국 정부 사이의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하잖아요. 그거를. 그죠?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모든 이집트 그 바로의 병사들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그죠? 책임지고 나와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냐 했을 때도 혼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병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샌드루드를 그걸 하러 그 백단향이라는 걸 캐러 그 사람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미국 횡단철도라는 게 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일평생 광저우 밖으로 벗어나질 않은 사람이에요. 태어난 걸 복건성에서 태어난 거 제외하면 6살 때 지 기억도 없는데 광저우에 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요거를 한번 설명해. 요게 보이차의 모습입니다. 요런 형태를 만들어낸 것도 오병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엄청나게 횡행했습니다. 예, 중국은 짝퉁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보이차를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체질에는 좀 안 맞다고 합니다. 이 보이차가. 예. 그리고 어떻게 돼? 동충하초. 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차마고도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걸 착안해가지고 동충하초라고 하는 아편에 대항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뭐냐? 자, 좀 잘 보십시오. 영국이 또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원천은 그리고 1841년에 영국의 정부가 아니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 군대가 압도적인 무기 이렇게 포를 바꿔가면서 쏠 수 있을 정도로 피벗 스캔스인가 하여튼 그거 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움직이고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 배는 바람을 이용한 돛배잖아요. 범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졌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동인도 회사는 무슨 돈이 있어갖고 그렇게 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거 안 가르치죠. History's largest company.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회사. 여기가 뭐예요? 벨 시스템. 벨이 만든 전 세계 전화 구리선 시스템 이 말입니다. 제일 작죠? 그 다음 뭐예요? 애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이 요만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아유,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페트로 차이나. 중국의 페트로나스의 차이나 법인.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아람코가 훨씬 크죠. 제가 1차시 얘기할 때 정유 기술을 안 준 아람코의 회장이 누구였다고? 오사마 빈 라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페르난도 하타. 보잉 747기를 몰고 국제무역센터로 돌진한 새끼. 예, 그 다음에 사우스 씨 동남아시아 회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누구 회사예요? 오병감 회사예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이 규모가.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뭐야? 미시시피 코퍼레이션. 이게 누구 회사예요?
밴더빌트의 회사예요, 이게. 미시시피 강, 운송, 물류. 여러분들은 지금 뭐 구글이 제일 크지, 아마존이 제일 크지, 웃기지만 이 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제일 큰 회사 뭐야? 더치 이스트 인디아, 동인도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회사예요. 역사상 가장 큰 회사인데 영국 자본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자본이 누구 자본이에요? 오병감 자본이에요. 이제 남부 중국하고 북부 중국하고 왜 다른지 아시겠어요? 광동어 중심으로, 광저우 중심으로 중국사를 강의하게 되면 이제 180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 고위관직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개판 같은 역사를 배우고 있는지, 백희성 강사는 얼마나 답답한지, 유튜브를 볼 때마다 뭐 어쩌다 어른인지 나발인지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지, 이 표가 모든 걸 그냥 이 표에 이 사우스 이스트 코퍼레이션의 동시 투자가 여기입니다. 이 방식은 록펠러에 의해서 나중에 내가 네트워크는 100만 명 이상 못 만들겠는데 밴더빌트 당신하고 협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포브스가 미국에 가서 오병감의 이름을 팔아서 오병감의 자본으로 보고서를 쓸 만큼 미국의 자본을 전부 끌어들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100만 장자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오병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의 단 하나뿐인 모델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말했던 왜 내가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하는지 아는가? 책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나리자 그림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휴지를 일주일에 하나씩 사주는 게 돈이 된다,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초콜릿을 매일 사 먹는 그게 우리한테 돈이 되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도 말했죠. 안국화재하고 동방생명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따박따박 매달 현금을 내주는 시장통의 일반 서민 아줌마들이야말로 산업역군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보험회사로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건 기업으로서 최고의 재구매 방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5공화국 때 그거를 정부 주도로 해보겠다고 한 게 전경환의 새마을 금고. 의무적으로 저축은 국력이다 이래가지고 초등학생들 전부 다 저축해. 그 초등학생 돈이 지 돈이에요, 아빠 돈이에요. 그때 엄마가 지금 있는 사람 잘 있어요? 없죠? 거의 아빠 돈, 할배 돈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저금 안 가져오면 막 선생들이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분명히 기억해요. 예. 아니, 그 선생님들 그거 지금 반성해요? 자기는 5공화국 전두환의 비리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야? 재구매를 해야 된다고. 전두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이 돈이 된다 이거야. 대신에 어떻게 돼? 그거 덮으려고 장영자 사건 딱 터뜨려. 어음 사기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골드러시나 어음 사기나 똑같은 거죠. 일확천금. 한꺼번에 1,000만 원 벌면 되지. 그 말로들이 다 안 좋잖아요. 말로들이. 정작 돈을 번 사람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왜? 진정하게 그게 뭐야? 내만 돈 버는 방식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화 대부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그 이탈리아가 뉴욕에 가가지고 잔치하니까 사람들이 막 춤추고 막 그 딸내미 결혼식 하는데 막 춤추고 막 사람들이 다 청탁하러 오잖아요. 대부 1탄의 첫 장면이 뭐야? I love America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 의뢰인이. 나는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뭐 재판을 했는데 저거 딸내미가 뭐 하여튼 성폭행 그게 있었는데 뭐 저항했는데 뭐 저거 딸내미 폭행한 놈들은 무죄로 풀려나고 뭐 지 딸만 인생 망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을 못 믿겠으니 대부 당신이 나서서 좀 없애주시오. 그냥 고양이 만지다가 대부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요 나를 왜 이렇게 모욕하는가 할까네. 가드파더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듣고 싶어. 돈은 필요 없네. 왜? 네트워크예요. 그죠? 그 사람이야말로 오병감의 네트워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시실리 섬의 가족 제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돈을 쓰거나 일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거나 이런 잘난 사람이 내가 파티한다 그러면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원이 다 오진 않아요. 근데 광저우 저 폐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 속의 그 대부 딸내미의 결혼식에 왜 그렇게 전원이 다 모여갖고 즐겁게 노는데? 그 사람들이 뭐야? 조직이거든요. 하나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잖아, 가족. 오병감 가족인 거야,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칸톤 페어에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와서 자기를 쫙 설명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11월 달에 다시 다 와. 1년에 2번. 우리 구정에 한 번 모이고, 추석에 한 번 모이듯이.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야, 추수감사절 때 미국도 한번 추수감사절 때 모이고, 성탄절에 모이고, 연초까지 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 때 다시. 그죠? 이런 걸 1년에 2번의 그런 홈커밍 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만약 장개석 정부가 백범 김구 선생을 지원해가지고 결국 중국에서도 승리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이겼더라면 우리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80%는 아마 광동으로 갔을 거예요. 지금 광저우를 가보시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장악했던 도시가 어떻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드렸던 말씀, 특히 세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 오스차일드는 그건 개나 소나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록펠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 마윈, 손정희, 그 다음에 여기 했던 오병감, 그리고 공상희, 요 4명의 부자에 대한 강의는 그 밴더빌트까지 5명 부자에 대한 강의는 우리 국내에 어떤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어떤 강의를 가도 어떤 역사 강사라 심지어 무슨 그 잘나빠진 한테 가더라도 어떤 강의에 가도 못 들으세요. 없어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재 유출에 대한 그 공포감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오늘 그랬죠. 오빠의 강의는 강의를 듣지 않으면 PPT만 봐갖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역사 강사도 표절하고 강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쓸데없는 건데. 저 많이 당했거든요. 왜? 지금 들어보셔도 되게 괜찮잖아요, 강의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거를 글로 얼마나 잘 풀었겠어요. 딱 보면 알 수 있게.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강의 자료 좀 얻어볼 수 없을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하시라고. 얼마든지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연구한 거래. 뇌를 보고 지적재산권을 걸고 있어. 내가 세상 착하게 살아가지고만은 되는 게 아니구나. 저도 퍼줄 줄 압니다. 저도 좋은 말 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한 1000만 배 이상으로 학계라는 것은 지저분한 쓰레기통입니다. 강사계 이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만 잘났을 뿐이지 일체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독고다이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수백 차례의 이 어떤 사업 설명회 그리고 스스로 있던 그 살을 빼고 스스로 어떤 건강을 관리하고 스스로 제가 물건을 한번 팔아보고 이런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오병감과 공상이라는 강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책 몇 권 읽으면 되시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손으로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게 다인 교수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병감을 알아요? 몰라요. 수백만 장자하고 앉아가지고 광저우 중산대학에 초빙돼가지고 밥은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사업 세계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뻑하면 하는 소리가 네 역사 잘 안다고. 내 역사 관심이 많다고. 우리나라 역사 그거 다 거짓말 역사 아이가 어쩌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내보고 하는 말이 백이성 선생님은 잉카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인카족이 인카족이죠.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마추픽추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건설이 됐어요. 그러면 인카족이 우리 민족이면 어떡하고 아니면 어떡하실 건데요? 지금 에콰도르나 저 페루에 가서 너가 우리 민족이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올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아주 그래 뭐 페루의 대통령 하나가 후지모리였어요. 일본인 거 보고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우리도 아싸라고 보면 뭐 적도까지 진출한 정말 정작 명백하게 동남아시아에 동충하초를 동남아시아에서 오병감의 의뢰를 받고 동남아시아 라오스 이쪽 지역 베트남 북부 지역 중국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형성하고 있던 오병감의 의뢰를 받고 진바지를 입고 히말라야 티베트로 가서 기듯이 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동충하초 드러난 거를 갈고리로 캐서 오병감한테 바치고 그걸로 포자가 터지기 전에 동충하초를 1억 6천만 원씩 1kg당 받았던 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요. 그 받았던 라후족은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DNA상 99.9% 고구려에 있는 유해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왜 우리 민족으로 인정 안 합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고구려하고 백제의 유민들이 당나라 황실에 의해서 쓰촨성하고 운남성 안쪽으로 보내졌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명백한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 민족으로 인정했어요? 안 하죠? 저는 가장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봐요. 못 살거든요, 라오스가. 못 살면 우리 민족 아니에요. 저는 국제학교에서 라후족을요, 4년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전통놀이가 제기차기하고 팽이치기예요. 윷놀이고.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눈 내리는 대평원지대에서 말 달리고 살던 조상들이다 하는 전래동화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인류학자들 중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선교사 한 분이 거기 언어를 열심히 연구하세요. 라후어를. 이게 아마 고구려나 백제의 원래 언어하고 좀 이게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뭐 한반도 민족주의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 나는 절대 안 믿어요. 그거는. 영원히 그거는 내 자손 대대로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라후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래 놓고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이 역사는 인정 안 해. 안 해. 언제부터 우리가 공산주의 좋아했다고. 북한은 싫어하면서 마오쩌둥이 최고래. 뭔가 장개석은 부패했고 뭐 장개석은 뭐 비리의 온상이고 뭐 장개석은 뭐 어쨌고. 죄송합니다만 장개석 없었으면요. 상하이에서 저기 귀저우로 갔을 때에 백범 김구 선생하고 임정의 요인 30명은 싹 다 폭사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김원봉이하고 박차정이도 벌써 총살당하고 없을 거예요. 그 구출한 게 숭메이링입니다. 전 세계 화유 유동자산 2조 달러, 2조 달러. 2조 달러. 록펠러 재산에 투자된 재산만 해도 8천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상한 중국어 강사가 북경의 지역 그 비정상회담 나오네. 걔가 하는 말이 우빙지안이 중국 오병감이가 현금을 9천억 원을 갖고 있었대. 내가 속으로 했다. 집안 장록에 있는 게 9천억 원이었겠지. 이렇게 꺼내서 줄 수 있는 거. 야 어렵다며. 야 일로 와. 야 내 네트워크 내 마누라 검사는 해야 될까요? 요번에 실패했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해봐. 그죠? 뭐 9천억 원 중에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좋겠지.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무슨 현금 자산이 9천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90조를 줘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예.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 하나 외우고 가셔도 어떻게 돈과 조직을 꾸려나갔는가. 결사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도 미국의 항공우주국과 51구역의 사람들도 휴지는 쓰고 비누는 쓰고 로션은 바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에 들어갔던 그거 파는 애들이 정보원이 돼가지고 다이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지거든. 히로시마인 줄은 모르지. 나가사키인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떨어질 것 같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정부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다. 김일성이라는 애가 소련 정부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다. 마오쩌둥이 불안해한다. 스탈린이 너무 김일성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46년 1월 달에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 장개석의 왼팔로 있으면서 자기가 합니다. 1930년대, 40년대에 세계 정보부장이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죠. 미국 FBI의 후버라는 사람. 그 다음에 소련의 KGB의 정찰국장이었던 라브렌티 베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중국 국민당의 조사통계국장 다이리입니다. 예. 오늘 아마 제가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류 역사상 최강의 1, 2위 부자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하여 아마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석유가 등장합니까? 여기 플랫폼이 등장하나요? 광동 페어에 저 사람들 컴퓨터 써요? 안 써요. 그런 건 부의 수단이 아니에요. 제프 베조스 얘기하잖아요. 휴지가 돈이다, 휴지가. 휴지를 500명이 일주일에 하나씩 써주는 게 석유를 한나라하고 FTA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제프 베조스가 생각할 때는. 법률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양홍 변호사님 법률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내용입니다. 9호 사업 권유 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청약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병감이 한 얘기는 40몇 년 동안 오직 한 얘기입니다. 저하고 사업하실래요? 요거에. Shall we business? Shall we business? 이거. 저하고 사업하실래요? 아이고, 저 쓸데없는 얘기 치우시고요. 저하고 사업하실래요? 사업을 제가 어떻게 해요? 사업 간단해요. 보이차만 파시면 돼요. 보이차 드시잖아요. 동충하초 드시잖아요. 동충하초는 대신 제가 기가 막히게 개발을 해놓을 테니까. 제가 나머지 뭐 세금 문제고 이런 거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이것만 해가지고 저한테 등록만 하세요. 등록을 해요, 제가. 그죠? 방금 제가 BC 글로벌 우리 민진홍 강사님한테도 민진홍 추천 이래 해놨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민진홍이면 제가 백이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도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백이성이면 어떻게 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서초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에 들어오셨던 그분이 되는 거죠. 추후에 백이성이면 책을 낸다든가 강의를 개설한다든가 뭔가 사업을 시작했다든가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인다든가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든가 혹은 나쁜 소식이 있다든가 모든 거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경제적 이익이 안 되면 여기한테 말라고 충성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경제적 이익이 안 되면 여기한테 말라고 충성하냐고요. 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게 세계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잘 있냐라고 하기 위해서는 홈커밍 데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홈커밍 데이에서 어떻게 돼? 홈커밍 데이에 안 오면 다음 달에 분배 대상에서 빠집니다라고 하면 어떤 놈이 안 오겠어요, 여기에. 아시겠습니까? 어떤 놈이 안 와요. 누가 죽었다 해도 올 걸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네트워크가 오병감의 시스템, 공상이의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상이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 공산화 이후에 타이완 정부를 계속 지원했고 타이완 정부의 지원도 모자라서 홍콩 혹은 동남아시아 혹은 대만의 그 국민당 혹은 미국의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숭쯔원이라고 하는 제가 하버드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세 자매가 다 하버드대 출신 아닙니까? 아까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숭아이링의 그 질투가 폭발한 거. 자, 2차 국공합작 할 때 장항량의
부인이 장학량의 부인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갔다 온 애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장학량의 부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공상이 마누라 차지, 저 자리만 내가 차지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숭아이링을 밀어내고 자기가 부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딱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공상이가 그 연락을 받고 몸종을 시켜갖고 연락할 거 아닙니까? 받고 그러면 공상이 어떻게 하게요? 그 집에 가서 왜 이래?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갑니다. 그 집 말고 딴 집을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5만 위안을 줄 테니 이 집을 내한테 파시오. 왜? 그러니까 저 좋은 집은 놔놓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한테 저기 악마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한 집만 7집이에요. 그 여자도 대단하고 공상이도 대단하죠. 그리고 항상 숭아이링을 그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2차 국공합작이 됐을 때 그때 다 놔주자 했던 장학량이를 숭아이링이 끝까지 잡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부인을 잡아가지고 부인하고 남편을 잡아서 장학량이하고 장쉐량이하고 저그 마누라를 70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가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집 밖으로 못 나온다 이거예요. 70년 동안 가택연금을 안 풀어줘요.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도망갈 때도 요만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배에다 실어갖고 그 감옥채로 집을 하나 잡아갖고 그 집에다 딱 넣고 못 나오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이게 숭아이링의 질투입니다. 네가 나오면 내 남편을 또 꼬시. 어차피 네 남편이 내 남편에게 내 제부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 남편의 사업도 다 조지려고 했으니 내가 그 명분을 내세웠어. 니를 절대로 죽을 때까지 백골이 친 토대다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숭아이링 지는 죽었잖아. 1870년에.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돼? 유언으로 송미령이한테 남겨. 장학량이하고 장학량이 부인 풀어주면 마 저승에서라도 네 사업 다 안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원귀가 된 너를 만나게 될 거야. 송미령이가 무서워가지고 안 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보고 장개석이가 풀어주자 좀.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니야? 안 풀어요. 그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장쉐량이하고 그 부인이 102세, 103세까지 살아요. 올드보이도 이런 올드보이가 없어. 내가 볼 때. 뭐 요하네스버그 저 넬슨 만델라가 뭐 오랫동안 했고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했다고요. 이야, 그런 거는 뭐 장쉐량이에 비하면 이건 72년 동안의 가택연금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예, 72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재미있는 역사 얘기와 함께 오늘 제 인생의 강의, 사실 저에게 오병감과 송경령과 숭아이링과 쿵샹시와 숭메이링과 장개석 그리고 광저우 중산대학교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1998년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십니다. 예, 몽양 여운영 선생의 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비서를 지내시면서 본인이 제2의 숭아이링을 꿈꾸셨던 남편이 공상이가 아닌 관계로. 예.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남자나 그런 남자 있고 나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할머니의 그 두 가지 좋아하셨던 나훈아, 그 다음이 오병감. 근데 오병감과 공상이에서 공상이를 더 많이 얘기하시고 오병감은 지나가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2017년 8월 30일 날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제가 그 가서 역사 강사의 신분으로 오병감의 그 보이차 무역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할머니가 말해준 데에는 그냥 부자였다. 그냥 억만장자였다. 지상 최고의 부자였다. 이 정도였지 공상이를 더 위대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억만장자들의 아버지는 오병감이었어요. 미국에 투자했던 사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 획기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처음 가져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병감이고 철저하게 역사에서 무시되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아마 우리 한국 역사상 최초로 그 뭐 양재 호텔에서 양재 더 K 호텔에서 강의한 거는 맛배기 강의에 불과했고 그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얘기한 거.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채로 여러분께 정말 진국을 뽑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오병감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우리 한국과 중국 화남 지방과 그리고 저기 그 동남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정말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우리 할머니의 그런 그 옛날에 못 이루었던 해양 제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역사 강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백이성 강사가 너무나 큰 꿈을 얘기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되실 텐데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강사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찾는 사학가가 돼 있을 거고 수많은 분들이 저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그 오병감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오늘 강의에 와주셔서 이 불타는 금요일에 모든 과정을 뚫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오병감과 공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참석해 주셔서 저도 이제 사업권을 획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대한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국내의 어떠한 사장도 이재용이나 그 이병철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그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